ETF 안에 다 있습니다. 트럼프 소액 섹터 아이가. 안녕하세요, 대화남자입니다. 25년도 두 번째 주 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CES 2025 뒤에 더 큰 놈이 옵니다. 그래서 CES 2025도 중요하고 그 뒤에 있을 일정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시장 상황을 저는 항상 먼저 봅니다.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이제는 1400원이 기본인 시장입니다. 이런 제목도 있던데요. 경알못, 그리고 킹달러가 온다, 환율 위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쏠림으로 인해서 환율의 상승은 당연하다, 달러가 강해져서 원화가 약세다, 대한민국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정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답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고 한국 증시는 상승 여력이 높지만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일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은 계엄 이후에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첫 방한을 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먼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로 우리는 방산 관련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을 보고, 그리고 드론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 이제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언 시스템과 에이럭스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신년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스베이거스에서 LG 월드 프리미어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주로 LG전자,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정도까지 보시면서 CES 2025와 함께 겹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로봇 관련 기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에는 25년 IT 관련 최대 행사인 CES 2025가 개최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메인 일정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글로벌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로 인해서 섹터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렌시스 정도, AI는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25년형 LG 그램을 출시합니다. 관련주로 LG전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미국의 인텔까지 우리는 이제는 25년도에는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CES 2025의 재료 소멸도 주의를 해야 되고 다음 섹터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은 반도체를 살려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STI,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삼성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당시에 삼성전자가 상승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우리는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븐틴 유닛 부석순의 싱글 앨범이 발표가 되는데 관련주로 디어유, 노머스, 하이브, JYP 엔터, SM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타격을 가장 적게 받는 산업이자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25년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환율 안정화를 체크를 하면서 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는 시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1월 9일 목요일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말레이시아, 인니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 지역에 방문을 하는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방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H넥스원, 그리고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과 같은 무인기 드론 관련주도 같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가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 애도의 날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면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로의 방향성을 우리는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CES 2025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 상고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로 모비데이즈, 레뷰 코퍼레이션, 카페24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미중의 AI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정으로 말이죠. 트럼프는 미국 대법원에 보류를 요청을 했고, 그 이유로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CES 2025가 있다면 다음 주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섹터가 상승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코스피에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코스피 200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와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는 것은 수급이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섹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특히나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 세 개의 섹터 중 두 개의 섹터가 동시에 상승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섹터들은 정상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양자나 그리고 정치 테마주와 같은 섹터가 움직인다면 얘들이 강할 확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얘들이 강하면 정치 테마주나 양자는 약할 수 있다는 점, 디커플링 된다는 점을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정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섹터로는 코덱스 바이오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을 꼭 지수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대장이 살아야 섹터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실적이 나올 때 항상 하락했던 점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이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ETF도 바닥에서 돌리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ETF를 하나 볼 건데요. 불확실성과 트럼프 실적에 최적화된 산업을 우리는 볼 겁니다. 방산 관련 섹터죠. 그래서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은 특이하게 우주항공, 조선, 드론 무인기와 다 겹치는 산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ETF 안에 다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 섹터 아이가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의 트렌드인 방산과 우주항공이 1월은 특히나 실적 시즌과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방산과 관련된 섹터를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